오늘 인문 강의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주제는 시험 범위예요. 이게 법과 판례입니다. 법과 판례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싸우려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변리사 스쿨도 여러 가지 이제 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약속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자. 제가 제약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약사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원래 독점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나 혼자서만 쓸 수 있다는 독점권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특허, 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이걸 지식재산권, IP라고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거기에 와 있었는데 그걸 약사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사법에서 그런 독점권에 관한 규정을 집어넣으려고 변리사님들을 법 개정위원회에 초대했어요. 그 자문을 구하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법은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우리끼리 야 이런 약속 좀 하자를 러프하게 잡아요. 너하고 나하고 11시에 보자, 이 러프하게 잡는 거죠. 그래 이제 그 11시에 보자가 핵심 취지가 되고, 이 11시에 보자와 관련해서 문구들을 뭘 어떻게 넣을까? 11시에 볼 때 어디서 보는 거야? 변리사 스쿨. 변리사 스쿨 어디? 1층이야 2층이야? 이걸 이제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토의하는 것은 혹시 11시에 볼 때 뭐가 싸움이 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시에 화장실에서 보자 그러면 싸움 나지 않을까? 냄새 나는데도 기분도 나쁜데,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보자는 하지 말자. 11시에 보더라도 하지 말자를 논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변리사님들 모셔갖고 법 개정에 같이 참여를 했다 했죠. 그때 변리사님들한테 좀 여쭤보는 겁니다. 요렇게 했을 때 이거 안 좋은 면이 뭘 거예요? 안 좋은 면이 뭘 거예요? 안 좋은 면이니까 안 좋은 걸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11시에 만났을 때 어디서 어떻게 11시에 만나면 안 좋은 게 뭐가 생길까? 그거를 계속 고민해요. 그 몇 달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약간 빗대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그게 한미 FTA 체결하면서 미국 애들이 또 강조를 한 겁니다. 너네 이거 만들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들게요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걸 만들었을 때 뭐가 안 좋은 점이 있을까를 이제 변리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토의를 했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천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문가긴 하지만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안 좋은 상황을 다 상상을 해서 이거를 합리적인 체계로 약속을 해야 되는데 빈틈이 생긴다고. 법에는 빈틈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요런 안 좋은 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법 문구에 집어넣었어. 요걸 내가 상상을 못한 거지. 요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법과 수학이 모두 논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논리학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으로 말을 꼬리물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논리기법 말씀드렸죠. 뭐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이렇게 꼬리물기. 논리학이란 꼬리물기인데, 수학은 완벽한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꼬리를 물다 보면 정확한 정답이 나오는데, 법학은 완벽한 논리학이 아니에요. 그 천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사람들이 한 거다 보니까 꼬리를 물다가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잠깐 이거 여담으로 얘기하고 가자면, 우리가 지금은 인문 강의고 본격적으로 한 다음 주부터 기본 강의를 들어갈 건데, 기본 강의 할 때 아무래도 논리학이다 보니까 제가 원천적인 논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논리 하에서 법체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논리 하에서 법에 써 있는 상황 말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돼요가 질문이 항상 나와. 그리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항상 하려고 그래. 그거 어쩔 수 없는 논리학이니까. 그걸 공부하면 안 돼. 이거 미리 알아두세요. 법은 굉장히 불완전한 논리학이어서 제가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온 거에 대한 핵심 취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법에 써 있지 않은 상황까지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 여담인데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러프하게 저희들이 회의한 다음에 그 회의 결과를 국회에 넘깁니다. 넘기면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그럴듯한 문구로 만들어준다고, 좀 있어 보이는 법적인 문구들로.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게 법인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실제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 제가 말한 약사법에서도 지금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질문을 항상 많이 받고, 아 글쎄요 그거 어떻게 될지 저도 고민되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나중에 특허법도 마찬가지예요. 글쎄요 그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그건 저라면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랑 싸운 거야. 법에는 없는데 이쪽 상황이 나왔는데, 어떤 변리사 같더니 글쎄 그건 O일 것 같은데, 어떤 변리사 했더니 그건 X일 것 같은데 하니까, 야 나는 O라고 들었다, 나는 X라고 들었다 해서 둘이 또 싸우는 거지. 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조율을 해주는 게 이제 법원 가서 판결 받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을 판례라고 하고, 이 판례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법을 갖다가 얘가 왜 만들어진지 취지를 생각하고, 그 취지에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나왔구나, 그러면 그 취지에 비춰서 어떻게 확장을 할지 확대 해석하는 것을 판례라고 해요. 이거 있자, 이렇게 요렇게 있자. 이따가 우리 류호건 선생님 오늘부터 민법 수업을 진행할 건데, 민법에서 이 체계를 아마 오리엔테이션 때 시작을 할 겁니다. 법과 판례. 그래서 법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 체계인데, 빈틈이 있을 때 그것을 판례로 보완했고, 판례 또한 법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 체계로 가져가요. 그게 법과 판례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기본 강의 한단 말이에요. 이 기본 강의에서는 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약속 체계를 만들게 된 원천적인 이유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어디까지만 가냐면 법의 문구까지만 간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 체계가 필요해서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만든 문장, 법조문이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기본 강의에서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시험 범위는 판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판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할 겁니다. 제가 기본 강의와 판례 강의에서 법과 판례를 분리한 이유는, 첫 번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부터 류호건 선생님 민법을 들어가게 되는데 민법하고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것 자체의 법도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판례까지 들어오면은 절대 습득 못해요. 그래서 양이 너무 방대해지면은 특허에 대해서 흥미를 갖지 못하고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뺐고, 두 번째, 이거 1단계 논리 기법이야. 왜냐하면에서 한 번 했죠. 이건 2단계 기법이야. 여기서 왜냐하면에서 더 확장시킨다고.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2단계 기법을 잘못 가면, 내가 아까 이거 빈틈 되게 많다 했는데 수험생들이 자꾸 이상한 대로 막 3단계, 4단계 기법으로 산으로 가시더라고. 그게 입문자한테는 절대 안 좋아요. 일부러 나눴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이제 판례 보시고, 그때는 더 나아가시면 안 된다가 이제 깨달았을 때는 이제 판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없이 기본 강의에서 법의 논리기법 한번 1단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2단계입니다 2단계 해드렸는데 그거를 오해하시면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집니다. 이러면은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안타까운데 나도 이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미친 듯이 했는데 점수 왜 저 모양이에요? 이런 경우가 나오는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게 법학은 굉장히 불완전한 논리학이다 보니까 정답이라는 게 없어갖고 나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놨어요. 우선은 기본 강의에서는 2단계 기법인 판례에 대해서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잡아드릴 거니까
그리고 요 1단계 기법만 잘 잡히면 모든 수험생들이 그러는데 판례는 굉장히 쉬워요. 나중에 우리가 뭐 한 달 조금 한 달 한 1, 2주 코스긴 한데 그거 수업만 들으면 복습 별로 안 해도 얼마든지 쉽게 잡히니까 지금 당장은 요것만 열심히 하세요. 이걸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제가 한 3번 강조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궁금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확장한 거. 법과 판례를 통해서도 빈틈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빈틈이 되게 감질 걸릴 거야. 특히나 특허법에 대해서 처음에 초기 흥미가 생기면 자꾸 사고를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수학에 대해서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무슨 소리인지 알 건데 사고를 하다 보면은 결국 여기로 빠져요. 이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만 주시고, 질문이란 거는 뭐 JHJ 그룹 거기에 주라고 했었죠. 질문 주시면 제가 제 사견으로는 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수험적인 건 아니니까 빼세요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빼세요 돼. 그게 단기간에 수험적으로 합격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가 민법과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라는 거였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판례 강의 가기 전까지 기본 강의에서는 법까지만 공부해라. 이게 특허법은 그나마 다행이지, 특허 끝나면 우리 김영남 변리사하고 상표법 들어갈 건데, 상표법은 이 법이 나중에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더 짧아. 이걸 우리가 더 구체화, 개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더 웃겨. 오늘부터 민법 나가시는데 민법은 더 길어 그래도. 문장이 민법 뭔가 추상적이야. 그래서 뭔가 더 많은 상황을 커버할 수 있게 길어. 그 법조문 읽다 보면 알 거예요. 특허 약간 짧아졌어. 상표는 더 짧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뭐 11시에 만나자가 아니라 11시에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자면 너무 구체화되어 있어. 그럼 더 빈틈이 더 많다고. 이걸 공부하면 안 된다. 네. 법과 판례의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조약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변리사가 하는 업무는 세계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만 공부할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든 법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조약이라고 해요. 이 조약은 조금 많은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3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조약은 더 많은데 저는 딱 3개만 드릴 거예요. 나머지들은 절 믿고 버리는 거지. 조약에 대해서는 파리 조약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WTO 트립스라고 해서 그 무역 관련된 WTO 기구,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와이포에서 관장하는 PCT 출연하는 거에서 PCT, 그렇게 3개를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시험 범위는 법과 판례와 조약. 요거 스텝 1. 스텝 1을 다시 정리하면 시험 범위가 법과 판례가 조약에 있는데, 기본 강의에서는 판례 뺄 거다. 판례라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지 않은 빈틈 상황에 대해서 판사님이 2단계 논리 확장을 한 거여서, 그 논리 확장은 기본 강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본법이 확실히 됐을 때 다음에 할 거다. 그래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판례도 없는 또 다른 빈틈이 있다. 이것도 빼라. 일단 기본 강의에서는 법 이외에는 다 빼라. 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은 주셔라. 그럼 제가 사견적으로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물론 특허법은 거의 저 수업을 듣습니다만, 정말 신기한 게, 물론 이제 제 수업이 아닌 수업도 이제 듣는 분들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재에, 기본 강의 교재에 이걸 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건데, 법이라는 게 우리가 배우는 게 특허법하고 실용신앙법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요 국회 통과해서 만드는 법이 있고, 이거 말고 우리가 상위, 하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위 법령이 있습니다. 하위 법령.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서 공부해야 될 게 대통령령. 국회 말고 대통령으로 찍어서 나오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허청이 어제 얘기했지만 산자부 소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산자부 장관 찍어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산자부령. 다른 기관은 관심이 없고 산자부 쪽만 우리는. 얘네들을 하위법령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법이야. 하위법일 뿐이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조금 너네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봤냐? 라는 마인드로 출제하실 때는 여기도 시험 문제 출제하십니다. 근데 저걸 교재로 삼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 학원과에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만이 법이 아니고 하위법령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기본 강의 시작하게 되면은 조문 노트라고 드릴 거예요. 조문 노트에 뭐 한 8개인가 9개의 법을 드릴 겁니다. 그게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2개잖아. 그거 말고 조약이 많은데 시험 나온 거 내가 3개만 드린다 했지 다른 법은 빼고, 그럼 조약 3개에다가 그 다음에 하위 법령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노트가 9개인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법이 들어갑니다. 그게 다 시험 범위가 맞다고. 그리고 그게 시험 범위 중에 일부야. 내가 시험 문제 안 나온 거 또 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법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국회 통과한 특허법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특허법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령이 특허법 시행규칙이라고 있고요. 관계도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습니다. 얘는 이게 저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참 말하는 거 이거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얘는 자꾸 싸워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법을 만들어서 개선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이제 상관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법 만드는 분들. 그분들이 자꾸 싸워갖고 법을 안 만들어. 지금 그런 법이 꽤 많습니다. 우리 쪽에. 여기다 놔두면은 당장의 사회 개선을 위해서 얘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약속 더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올리면 자꾸 이거 저 다른 사람들이 싸워갖고 뭐 그거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그 지엽적이고 트렌드에 따라서 빨리빨리 좀 변화가 필요한 약속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위로 빼놨어. 이건 대통령 이거 찍으면 되는 거고, 이건 산자부 찍으면 금방 바뀌니까. 트렌드에 따라서 약속 체계가 빨리빨리 변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밑으로 뺐습니다. 그걸 하위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볼 건데, 무슨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엔 그렇게만 써 있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튼 여기에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야 11시에 보자 했는데 11시는 내가 저 밥을 못 먹어갖고 안 될 것 같아. 저 10시 반에 보자.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거야. 그 지역적인 것들을. 여기 갖고 그거보다 더 지역적인 사항들을 이제 시행규칙에서 바꾸는 거야. 화장실에서 보지 말고 저 강의실 1층에서 보자. 1층은 저기 내가 다리가 운동을 좀 해야 돼서 2층에서 보자. 이게 지금 뭔지 알겠죠? 특히나 우리가 지역적인 사항이 절차적인 관계에서 많이 탄생합니다. 절차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서면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인데, 그 서면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난 너무 힘들어. 이거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우리 변리사들이 특허청에 요구합니다. 절차 개선 사항이 특허청에서 맨날 받고 우리 변리사들이 맨날 요구를 해요. 그게 대부분 서면 이렇게 써주면 안 돼. 서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거 너무 뭐라 그래? 너무 규제인데 규제 완화 좀 해주세요. 그래야 좀 편하지. 이 서면과 관련된 사항들, 이걸 이제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위 쪽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얘를 메인으로 기본 강의에서 나올 거지만 얘와 얘도 시험범위고 또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기 때문에 같이 등장을 할 겁니다. 다만 주의는 하셔야지. 저 하위 법령들은 당연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너무 그 실무적인 지엽적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알 필요가 없고, 또 제가 변리사 하면서 저도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실에도 직원분들께서 해주시는 일과 변리사가 하는 일이 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변리사들도 잘 안 하는 너무 지엽적인 상황,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시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변리사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게 시험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만 제가 초점을 좀 잡아드릴 거야. 그래서 일부만 좀 보시면 되는데 보긴 봐야 된다. 이 정도 감각을 좀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얘도 하위 법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CT라고 하면 PCT가 있고 PCT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PCT 규칙이 A4 용지로 프린트하면 이만해.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 많다고. 나 이거 강의 시간에 하나도 강의 안 할 거예요. 이거 그냥 저를 믿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위 법령. 그게 스텝 2였습니다. 하위 법령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이 법과 판례에 대한 관계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가 우선은 뭘 외워라라는 단어들은 별로 안 쓸 겁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할 것도 많이는 없을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는 제 목표가 법을 왜 만들어졌는지를 최대한 공감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이런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 좀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한 게 이런 법입니다. 를 공감을 시켜드릴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에서는 그렇지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반응이, 기본 강의 수업 들을 때는 그래 내가 뭔 소린지 알겠어 이러다가 복습하려고 하니까 뭘 외워야 될지 모르겠고, 수업 시간 지나니까 내가 지금 머릿속에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반응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기본 강의에서 어떤 것을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암기하려고 강요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본 강의는 그렇게 끝내요. 이런 개념이 있었고, 그렇지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그런 단어가 있었지를 끝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영상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다음에 첫 번째는 독학이야. 그런 개념이 이제 습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외우는 거야. 이걸 이해와 암기를 같이 가려 그러면 또 힘들어요. 공부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건데 뭘 그렇게 한꺼번에. 처음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다 끝나면 독학하실 때 슬슬 이제 외우시는 거고, 외울 때 뭘 외우는지는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나중에 독학할 때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독학하면서도 자꾸 안 외워지면 그때 하는 게 조문 특강이에요. 조문 특강부터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릴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아예 두 문자도 따드릴 거예요. 이거 외우기 편하는 방법까지도. 그래서 기본 강의 컨셉은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유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종국적으로 시험장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게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암기가 선의의 후암기가 난 무조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강의 스타일은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까지 2단계의 논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그래서 제 기본 강의는 옛날 얘기 듣는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많이 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잠깐만 끊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개괄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오늘 내일 이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갈 건데,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